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오늘은 메일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일 칼럼 1번에서 어떤 주제였냐면요. 오래된 격리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주제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요. 네, 보겠습니다. 작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감옥의 죄수들을 사회로 내보냈다. 아직 다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내보냈다는 거예요. 전염병의 위험을 그들을 사회로 풀어놓는 위험보다 더 크게 본 것이다. 안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면 범죄자들이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안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해서 이제 내보냈다는 겁니다. 교도소의 사회적 거리두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거리를 둘 수가 없잖아요. 전염병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교도소 내에서 전염병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죠. 전염병의 제1원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의 격리인데, 그렇죠? 죄수들이 밀집이라는 말은 좁은 공간에 다시 쓸게요. 좁은 공간에 다닥 붙어 있는 것을 밀집이라 그러고요. 격리라는 말을 우리 자가격리라는 말 들어봐서 알 거예요. 그렇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격리라는 말은 다른 곳으로 떼어놓음. 이렇게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넌 여기 들어가 있어. 당분간 나오지 마. 이런 얘기죠. 떼어놓는 것이 격리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자체가 그렇죠.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죄수들을 한 방 안에 많이 몰아넣죠. 그 조처가 아예 불가능하다. 어떤 조처?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되고 격리도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내보냈답니다. 미국에서는요. 한국은 그럼 어떤가? 얼마 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1000명을 넘어섰다. 구치소 내 감염자가 200명이 되어도 300명이 되어도 교정 당국은 구치소 어떤 그 행정 이런 사람들은 확진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별도로 격리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이들을 잠시라도 사회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사회 감염자는 1100명을 넘어섰다. 전염병 발생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도 배분하지 않았고 배분이란 말은 나누지 않았고 자비 구입도 자기 돈으로 죄수들의 자기 돈으로 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참고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47,990명인데 수용 인원은 54,624명이니까 정원을 이미 초과했죠. 과밀이란 말은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사회적 격리라든가 거리두기, 확진자 격리, 거리두기도 안 됐겠죠. 밀집이란 말 다시 쓸게요. 너무 많이 밀집 어려웠겠죠. 코로나19의 최선의 방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이죠. 그렇다면 이미 격리 시설에 밀집 수용되어 있는 이들, 예를 들면 교도소 같은 경우죠. 교도소 이런데 밀집 수용되어 있는 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 글쓴이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글쓴이의 질문이죠. 이거에 답을 한다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은 뭘까요? 어렵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위에서 교도소 사례 봤지 않습니까? 동부구치소 1000명 넘고 막 순식간에 막 늘었죠. 우리가 사실 생각해봐도 우리 학원에서도 거리두기 하는데 여러분 집 뭐 마스크 쓰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도 안 줘. 뭐 격리도 안 해. 뭐 걸려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죠. 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지금 격리시설에 코호트들을 함께 격리하여 확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부른다. 코호트,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료 집단. 동료 집단. 동료 집단은 말은 같은 성질을 가진 집단으로 의역할 수 있고요. 문맥적으로 결국 교도소의 감방의 죄수들은 함께 확진될 가능성도 그만큼 동반한다. 그만큼 따른다는 얘기죠.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월 벌써 1년 전입니다, 여러분.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했을 때다. 결국 격리시설에 있던 코호트들, 즉 동일 집단 모두를 확진자와 함께 격리하는 것, 그게 코호트 격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어느 한 병원에요. 병원이란 시설에, 이 시설에 확진자가 있으면, 다시 쓸게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글씨가 너무 안 써지네요. 미안합니다. 확진자가 있으면 이 사람만 격리가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만 격리가 왜 불가능한지 알죠? 병원이니까 시설이니까 격리가 불가능하니까 아예 병원을 통째로 격리해 버리는 거야. 병을 통째로 격리 못 나오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 안에서는 치료가 되나? 막을 수가 있나? 이 안에는 건강한 환자도 있는데, 아직 확진자가 아닌 환자도 있고,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자가 아닌 여러 가지 병원에 종사하는 사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된 격리라는 칼럼에서는 그 시설에서 일하는 분이 수기를 썼잖아요. 감옥이라고. 그랬던 거죠. 코호트 격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격리시설이 교도소만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 정신병원, 요양원 등이 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 K-방역이 영 미심쩍다.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의심스럽다. 왜 의심스러운지 볼까요?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매일매일 작동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 사회의 속성과 낱낱이 드러낸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밝혀지지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처럼 수용시설, 격리시설, 감금시설 등 시설이 넘쳐나는 사회, 즉 배제라는 말은 여러분, 배제라는 말은 제외다라는 거 얘기되고, 떼어놓기. 너 절로 가 있어. 이렇게 배제고요. 비가시화된 이라는 말은 사람 분명히 있는데 사람 취급 안 하는. 다시 쓸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라는 뜻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인데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 취급 안 하는. 보이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다시 적으면 눈에 보이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라는 소리입니다.
없는 것처럼 다시 쓸게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소수자가 많은 사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과연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이들의 방역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사회는 이미 비가시화된 이들에 대해서 항상 무심했다. 신경을 쓰지 않음. 무관심했다. 무관심. 내버려둬. 이랬죠. 교도소, 나환자촌, 불황화 수용시설, 수십 년간 형지복지원의 강제 구금, 수많은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시설의 비극으로 이었다. 시설의 비극이라는 거 제목이기도 하죠.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에서 물론 보호라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런 시설에서 사회의 무관심으로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 시설의 수용자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고 그동안도 겪어왔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고통이 또 추가됐다. 너무한 거 아니냐. 관심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도 한국은 이런 시설을 복지시설이라며 허용한다. 네. 즉, 가족이 원래는 다 지키는 거잖아요. 교도소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나원제라든가 불황화 다 가족 안에서 해결했는데 지금은 가족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민간 이런 시설을 막 허용해가지고 국가도 이 허용이라는 말은 어떤 가족 국가가 다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지. 책임지기 싫고 혹은 힘들다는 이유로 보내버리고 국가는 또 국가대로 이거 하면 돈 드니까 민간 시설한테 허용해주고 보조금 조금 주고 이랬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이 시설에서 비양심적으로 이 수용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굶기고 때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는 죽이기도 했어요. 죽었는데 막 강제로 묻고 막 그랬답니다.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격리와 감금은 요양원까지 이어진다.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불편하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지낼 격리시설로 보낸다. 합법적인 고려장이다. 고려장은 옛날에 이제 힘없고 일을 할 수 없는 부모님을 산속에 내다 버리는 것을 고려장이라고 하죠.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치사율, 사망 비율 쓸게요. 치사율은 죽을 수 있는 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는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를 넘고 50대 이하, 즉 30대 이하의 치사율은 매우 미미하다, 적다. 1월 초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총 1,000여 명 중 25% 이상은 7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왜 되는 거예요? 시설에 있으니까 감염되면 시설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죠? 시설에는 있으니까 감염될 확률이 더 높죠?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바로 이제 당연히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만약 이분들이 시설에 있지 않았다면 그만큼 덜 만날 테니까, 그렇죠? 격리가 더 쉬워질 테니까
이렇게 사망률이 높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네, 결국 현대판 고려장이 코로나19로 완성되는 셈이다. 시설에 있는 분들이 죽음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리 죽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격리와 감금의 시설사회 어디까지 허용하려 하는가? 더 이상 그만. 더 이상 이제 그만하자. 그만. 소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 방어 기제도 없이 도망칠 수도 없어요. 도망도 꼼짝없이 그냥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시설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감염되고 치료도 못 받고 죽어요. 전염병 앞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은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이 다 소수자 약자 아닙니까? 시설 수용자인 거죠. 자신을 방어할 권리, 이 권리라면 어쩌면 인권 아닙니까? 박탈당해야 하는가, 빼앗겨야 하는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의 권리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네, 국가는 전염병을 통해 우생학적인 인구 관리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은 조금 이 글쓴이께서 조금 좀 극단적으로 좀 가신 것 같아요. 우생학적인 인구 관리라는 말은 죽을 사람은 죽어야 한다. 약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건데 이거는 쌤이 볼 때는 그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마 일부러 국가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 문장은 쌤이 볼 때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다. 무리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가가 사람들 일부러 죽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생학적 인구관리라는 말은 살아날 놈은 살아남고 죽을 놈은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요거는 쌤 좀 무리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격리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맞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은 코호트 격리 이름으로 격리해서는 안 된다. 격리와 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 우선주의입니다. 경쟁 우선주의. 경쟁이 최고다.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죽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나 하나만 살자.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적응한 사람만 산다. 적응한 사람만 산다. 적응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적자, 자연 도태.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세 가지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다원주의.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택한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 상태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거의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보고 야만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만 상태는 아주 정글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글쓴이의 주장이 좀 너무 굉장히 좀 뭐랄까 심정적으로 이런 것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주장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칼럼에서 배웠던 오래된 격리에서 바로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고 우리들도 이거에 대해 솔직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네. 그러면 내용 정리하고 여기 도모하다라는 말 여러분 도모하다는 말 어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가 도모하다이고요. 취약한이란 말은 무르고 약함.
무르고 약함, 굉장히 약한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박탈 정리했고, 네, 그러면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봅시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내용 정리한 것만 잘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파란색으로 쓸게요. 첫 번째 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잘 쓸게요. 동일 집단 모두를 확진자와 함께 격리하는 것이고, 요것은 건강한 환자나 수용자들도 그냥 싹 다 격리 이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설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많은 시설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3번, 이들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염병에 특히 취약하다. 또 전염병뿐만 아니라 인간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안합니다. 네 번째, 격리와 감금의 시설 사회를 더 이상은 허용하지 말고, 방치하지도 말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뭐 탈시설이라는 용어도 공부했었죠. 시설을 좀 벗어나서 우리 사회 안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 같이 격리하지 말고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찾아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밀집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붙어 있는 게 밀집이었고요. 격리, 따로 떼어놓는 것이죠. 배제, 격리와 배제는 비슷한 의미이죠. 따로 떼어놓는 거. 네 번째, 비가시화, 눈에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척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비가시화라고 이해했었죠. 무심하다, 관심이 없다 라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 미미하다, 매우 적다 라는 뜻이었고요. 일곱 번째, 도모하다, 뭘 이루기 위해 방법을 찾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박탈은 빼앗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매우 약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메일 칼럼 6번째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